강아지를 키우고 안 키우는 거와 상관없이 강아지는 코가 예민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는 후각이 발달한 동물로 사람보다 40배나 큰 후각신경부를 가지고 있고 사람보다 10,000배에서 100,000배 이상 민감하며 후각에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반려견의 코도 중요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평소 하는 행동을 보다 보면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메롱하는 것 같아서 귀엽기도 하지만 만약 너무 자주 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자신의 코를 핥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 반려견이 언제 자신의 혀로 코를 핥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심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가 혀를 날름거리며 자기 코를 핥는 이유. 첫 번째, 자연스러운 행동. 사람도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나 간지러울 때 코를 파거나 만지는 것처럼 강아지가 자기의 혀로 코를 핥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강아지도 코에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서 핥을 수 있으며 사료나 간식을 먹은 직후에는 음식물이 코 주변에 묻었거나 콧구멍 안에 들어가서 빼기 위해 코를 핥기도 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잘 맡기 위해 코를 핥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뛰어난 후각의 원천은 촉촉하고 커다란 코입니다. 평소에는 코를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냄새 입자가 코에 잘 달라붙게 하여 자신의 뛰어난 능력인 후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 콧등의 냄새 입자를 자신의 혀로 핥아 입안으로 들여보내서 입안과 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냄새 맡는 기관에 보내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고 일어났을 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는 후각을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때는 코가 건조하게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는 후각을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 코를 자신의 혀로 핥아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빨에 음식물이 끼었을 때. 반려견이 사료를 먹고 나서 또는 간식을 준 후 자꾸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빨에 음식물이 끼었거나 달라붙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낀 것을 떼어내려고 하는 행동이며 만약 잘 안되는 경우 손으로 볼 쪽을 긁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려견이 너무 오랫동안 빼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면 도움을 주는 게 좋습니다. 큰 음식물일 경우 손가락 칫솔로 빼주신 후 양치를 해주시고 작은 음식물일 경우 양치를 해주면 저절로 빠질 것입니다. 세 번째, 무언가 먹고 싶을 때. 개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입맛을 다십니다. 그때도 혀로 코를 핥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간식을 들고 기다려 훈련을 하게 하거나 간식을 들고 빨리 주지 않을 때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입맛을 다시는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혀를 날름거리게 됩니다. 만약 혀를 가로 방향으로 내밀며 코를 핥는 행동을 보인다면 아주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입안이나 입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입안에 문제가 있을 때도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을 수 있습니다.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는 어린 강아지의 경우에는 치아가 불편해서 혀로 계속 그 부위를 튕기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교합이 심한 견종의 경우에는 입이 항상 벌어져 있어서 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침을 묻히기 위해서 혀를 날름거릴 수 있습니다. 또 치석이 많이 쌓여서 입안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이물감 때문에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을 수 있습니다. 치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치주염이나 구내염 등 구강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양치를 해주는 게 좋으며 주기적인 검사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치석이 있다면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입안이 아니라 입 주변에 상처가 있어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핥고 바닥 등에 비비면 상처가 더 심해지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견 전용 소독약과 연고로 관리를 해주시고 혀로 핥지 못하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코 막힘 또는 콧물.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거나 비염, 알레르기 등에 의해 코 막힘이나 콧물로 인해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방문 후 집에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코가 막히는 경우에는 집이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지 습도를 확인해 보시고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적정 습도를 맞춰주면 코 막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습기가 없다면 물을 끓였을 때 생기는 수증기도 도움이 됩니다. 콧물이 많아져서 코를 핥는 경우에는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는 황태국을 끓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심리적인 문제. 강아지가 혀를 날름거리며 자기 코를 핥는 것은 강아지의 언어인 카밍 시그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이며 스트레스, 긴장, 불안, 두려움 등을 나타냅니다. 병원에 갔을 때나 미용을 하러 갔을 때 등 낯선 곳에 갔을 때 반려견이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는다면 긴장된 상태 또는 스트레스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낯선 강아지의 접근 등 정신적인 긴장이 코의 점막을 마르게 해서 코를 다시 촉촉하게 하기 위해 핥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혼날 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혀를 더 빨리 날름거립니다. 이때는 반려견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원인을 제거해주고 반려견을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7번째, 속이 안 좋을 때. 반려견이 밥을 안 먹었을 때나 조금 먹었을 때 또는 먹은 거에 비해 활동량이 많았을 경우 공복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액이 올라와서 노란 토를 하는 것인데요. 공복토를 하기 전에도 속이 안 좋아서 혀를 날름거리며 코를 핥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조금 먹어서의 이유도 있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물을 급하게 마시는 등 속이 메스껍거나 불편한 경우에도 혀를 날름거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욕저하나 무기력증 등 평소와 다른 행동과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빨리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평소에 식탐이 많아 급하게 사료를 먹는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체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슬로우 식기로 밥그릇을 교체하거나 사료를 조금씩 자주 급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아지가 혀를 날름거리며 자기 코를 핥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을 해서 어떤 이유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가 의심된다면 혀를 날름거리고 코를 핥는 것만으로는 확실히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